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4일입니다. 애플이 장중에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애플이 왜 주가가 올랐냐? 그건 정희석 이사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린 적 있죠.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미국의 GDP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0조 달러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GDP랑 애플의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가치는 미국의 GDP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터치를 했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3조 달러라는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다. 마일스톤 달성했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이게 주식을 세이프 헤븐으로 만드는 것 같다. 안전한 피난처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 변수들 이런 거 생각하면 어디 좀 편안한 데 없나? 그냥 무서운데 안전한 피난처로 지금 택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플의 시가총액인데요. 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3조 달러에 도달했고요. 2018년 8월에 1조 달러가 됐고요. 2020년 8월에 2조 달러, 2021년 1월 오늘이죠. 3조 달러 도달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3조 달러 찍고 내려와서 조정받을 수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3년 반 만에 1조 달러짜리 회사가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야, 3배나 올랐네. 근데 3배나 올랐네 정도만으로는 좀 설명이 다 안 되는 게 물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3배 올랐잖아요. 3배 올랐지만 이건 3조 달러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금액은 성장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로만 따지지 말고 주가 시가총액이 늘어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를 또 비유를 하자면은 미국의 GDP만큼이 늘어난 거고요. GDP의 10분의 1만큼 늘어난 거고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애플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조금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도 이제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PER도 공부를 했고 PBR도 공부했잖아요. PER 그러니까 적정한 PE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K-G분의 D 배당 성향 그리고 할인율, 성장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을 봤을 때 31배가 적정하냐 이 여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만 PER은 31배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31배라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30배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30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PBR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아마 국내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보면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아마 46배? PBR이 PER 말고 PBR이 46배라고? 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완전 버블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PBR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한 수준의 PBR은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걸 수식으로 쓰면 K 할인율이죠. 마이너스 G 분의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ROE 마이너스 G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대충 러프하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다가 할인율을 넣고요. 여기 위에다가 ROE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PBR이라는 개념은 적정한 PBR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ROE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ROE가 제일 중요해요. 애플의 ROE가 얼마예요? K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회사들보다는 K는 낮겠죠. 할인율은 낮겠죠. 제가 이거는 K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했고 할인율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백화점 세일하면 얼마예요 할인율이? 2월 상품일수록 세일 많이 해주세요. 이 신상품이요? 세일 안 해도 사요. 이런 거잖아요. 애플이 어닝의 캐시플로우
야, 이거 신상품. 좋아. 그러면 캐시플로우니까 K는 낮겠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K는 몇 프로가 될까요? 뭐 많이 잡으면은 우리가 한 5%? 6%?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K 러프하게 6%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ROE를 말씀드릴게요. 애플의 ROE는 짜잔 144%입니다. 자, 이게 이제 ROE의 개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호석 아카데미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1억을 넣어야지라고 해가지고 1억의 자본금을 넣었어요. 자본금이 1억인데 뭐 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쨌든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근데 매년 1억을 넣는데 매년입니다. 뭐 10년 동안이 아니고 매년 144니까 1.4억을 버는 거예요. 매년. 그때 이제 ROE가 144%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ROE가 나온다는 거죠. 애플에 지금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계속해서 소각하면서 줄어든 것이 원인일 거고,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투자를 안 해도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4%에 뭐 6%? 그러면은 144에 6%면은 얼마지? 적어도 5% 그러면은 24배네요. 그러니까 24배. PR이 적정한 이런 기준으로 계산해도 46배가 아예 완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PBR을 계산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할 때 잠깐만요. KB금융 K 할인율을 우리가 10%로 잡고 ROE를 계산해봐도 ROE가 10%나 나오는데 에이 그럼 PBR 한 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늘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늘 아유 우리 저기 은행 우리 국내 은행도 아우 PBR 한 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배는 이게 이제 수도 없이 말했던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ROE가 10%또 대단한 건데 애플은 지금 144%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플이 3조 달러가 돼도 당연하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주가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 현재의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거니까 ROE와 PBR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볼까요? 테슬라도 참 이게 어제 테슬라 얘기도 안 하면 섭섭한데 애플이 3조 달러 도달하는 바람에 조금 테슬라도 이제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불과 한 2주 만인 것 같아요. 거봐라 한 사람 많았지만 2주 만에 주가가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파는 거 보니까 테슬라 다 올라왔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이런 얘기 들었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속으로 얼마나 아까울까요? 이거 팔기 싫은데 진짜 세금 내야 돼가지고 팔아야 돼서 얼마나 아까울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많이 회복을 했고요. 회복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 4분기 때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생산은 30만 대를 했고요. 인도는 30.8만 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분기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0.8만 대라고 한다면 곱하기 4만 해도 정말로 내년이면은 테슬라는 100만 대를 넘게 팔 수 있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120만 대니까 곱하기 4 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는 오테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테뉴 오늘의 테슬라 뉴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오테뉴에 보면은 어젯밤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26.5만 대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유독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테슬라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등 유명한 글로벌 IB에서도 커버를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커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테슬라이라는 트위터인 것 같은데 이 트위터에서는 29.9만 대를 예측했습니다. 월가에서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막 했던 상황이었는데 30.8만 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게다가 사실 뭐 올해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인도량은 93.6만 대가 됐는데 이 숫자는 사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다 생산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테슬라를 커버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탈중앙화 얘기 많이 하고, 테슬라를 커버하고 테슬라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애널리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될 텐데, 앞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테슬라가 만드는 혁신이나 뭐 AI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커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난 자동차 애널리스트 하다가 이거는 테슬라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글로벌 IB 회사 중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점점 더 탈중앙화돼서 테슬라를 분석하는 사람이 집단 지성화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트위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테슬라가 뭐 FSD 그래서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가 나왔어. 그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막 다 타보고, 그날 바로 영상이 바로 올라오고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FSD 나왔는데 이거 완전 와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랑 여러분과 같이 뭐 컨텐츠든 뭐든 만들어내는 거는 또 완전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탈중앙화의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많은 이제 첫날이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년사를 발표하셨는데, 박현주 회장님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멘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요거는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가상세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가상세계가 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환경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실 세계에서는 더 좋은 것만 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VR 기기 쓰고 저기 들어가서 야, 이거 좀 멋있다 그러면서 와, 저거 맛있겠다 막 그러면서 가상 환경에서 이게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여기서 이미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굳이 안 좋은 걸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경험을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대충 뭐 삼각김밥만 먹고 편의점에서만 먹고 하다가 현실에서 그냥 연명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좋은 데만 한 번씩 간다든지, 옷도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아무거나 입다가 그냥 내가 진짜 좋은 옷만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뭘 추구해야 되냐를 얘기해 주신 게 3하이를 얘기하셨는데, 야, 이것도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가상 세계를 사람들이 경험할수록 현실에서는 최고의 것만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술적으로 하이테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퀄리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 굳이 내가 뭐 굳이 뭐 내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터치입니다. 터치. 타기사님이 항상 터치 한다는 그 터치가 아니고요. 이 터치는 감성적인 터치입니다. 공감이에요. 공감. 저는 이제 공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하고 가급적이면은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3하이라는 얘기는 가상 환경이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이거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모두 다 포함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3하이, 그리고 가상세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되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